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2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8시 14분입니다. 제가 한 8개월 전에 오픈GL을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오픈GL을 공부한 이후에 오픈GL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픈GL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D 그래픽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GPU 디바이스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려면 오픈GL 공부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근데 오픈GL에서 쉐이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쉐이더가 C 언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에 익숙한 사람이 C 언어로 코딩하려면 굉장히 짜증나고요. 쉐이더를 가능한 적게 쓰고 계산은 하이 레벨 C++로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쿠다로 코딩하면 C++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수학적인 계산은 쿠다로 계산하고 그래픽은 오픈GL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클을 쿠다보다 더 좋게 보고 있는데요. 시클에서 가장 큰 단점은 오픈GL이나 벌칸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공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앞으로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동안 시클은 밀어넣고 앞으로는 쿠다와 오픈GL로 프로그래밍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링크를 동영상 아래에 넣어 놓을 건데요. 오늘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최신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 리스폰스 파일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 행잉 체인과 오픈GL Advanced Transform Feedback Example에 대해 설명드리는데요.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면 이 동영상이 열리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고 행잉 체인 이 링크를 누릅니다. 그리고 Advanced Transform Feedback Example 이 링크를 누릅니다. 지금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유튜브 채널에서 미분기약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 있어요. 맨 아래로 내려가 보면 102 그린 시어렘 14 토러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토러스 매개변수와 토러스 표면적 토러스 부피 토러스를 어떻게 매개변수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동영상에서 토러스를 매개변수할 때 이게 1입니다. 1을 Z축에 대해서 회전시켜서 이런 토러스를 매개변수화 했는데요. 이게 타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토러스의 단면이 타원이 되면 어떻게 토러스를 매개변수화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이번 동영상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105번 그린 시어렘 17 센트로이드 Moments of Inertia Rotated Ellipse RPLC 사용법 이 동영상에서요. 더보기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링크를 누릅니다. 3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show in folder에서 압축을 풉니다. 그리고 이것도 압축을 풀고요. 그리고 행잉 체인도 압축을 풉니다. 행잉 체인 폴더와 Advanced Transform Feedback을 복사해서 이 그린 시어렘 폴더 속에 붙여넣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01로 그린 시어렘을 016으로 변경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Geometry Tensor Calculus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016 그린 시어렘 이 폴더 속으로 들어가고요. 134 Advanced Transform Feedback 이 폴더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를 복사해서 이 nvcc og pg9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요. cd하고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고 엔터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cpp 파일을 보면 draw.cpp가 있는데요. 이거를
후다 NVCC 컴파일러로 빌드해 봅니다. NVCC SED C++20 draw.cpp o n.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빌드가 안 되었고요. 링크 오류가 났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시간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결국 제가 과거에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보고 어떻게 빌드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 response 파일, 이 동영상의 링크를 열어보면요. Hi everyone, my name. 이 동영상에서 NVCC 컴파일러로 오픈GL을 어떻게 빌드 하는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해 놓지 않았다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를 빌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 놨기 때문에 빌드할 수 있습니다. 일단 토러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한 후에 이거를 다시 시도해 볼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106번 폴더를 선택하고요. 이 버튼을 누르고 torus.cpp를 엽니다. 여기서 아무 cpp 파일을 열어도 되는데요. surf.reb.cpp 이 파일을 열겠습니다. Ctrl B 하고 아래로 쭉 내려가서 여기서부터요 복사합니다. 여기까지 복사하고 torus.cpp에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에다가 이 내용을 붙여넣겠습니다. 오늘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최신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즈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파일은 닫고요. 이 PDF북을 끌어다 넣습니다. 이 책은요. 토마스 캘큘러스 Early Transcendental 13판이고요. 이 책에서 챕터 6으로 이동하면요. Applications of Different Integrals 이 섹션이 나오고 섹션 6.6에서 Moments and Centers of Method 이 섹션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 Centers of Method 또는 Center of Method, 센트로이드를 찾아보면 100회 이상이 나옵니다. 질량 중심에 대한 내용이 100회 이상 나온다는 것은 질량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질량 중심을 계산할 수 없으면 동력학 자체가 물 건너 갑니다. 그만큼 질량 중심을 계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로 내려가고요. 여기에 보면 센트로이드 example 4 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반원의 와이어가 주어져 있고 이 반원의 와이어 선의 질량 중심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a와 a 사이에 이 부분의 질량은 없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이 부분에 질량이 있을 때를 계산해 보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페이지 412에 파푸스스 Theorem for Volumes 이 섹션을 자세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공식이고요. 이거를 올바르게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올바르게 외우느냐? 볼륨은 이 파일로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요. 질량 중심에서 회전축 x, 회전축까지의 거리에 이 면을 회전축 x에 대해서 회전시킬 때 질량 중심에서 회전축까지 거리의 이 질량 중심이 만드는 원의 둘레, 이게 원의 둘레를 나타내고요. 이 a는 이 면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파푸스스 Theorem for Volumes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example 7은 면입니다. 반원을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킨다고 생각할 때 이 면의 질량 중심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example 7은 면의 질량 중심을 계산하는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example 4는
와이어로 구성된 반원의 질량 중심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example 4와 아래에서 example 7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두 문제를 다 풀어보고요. 이 책에서 1002페이지를 검색하면요, 이런 토러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앞 동영상에서 이 원을 제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을 때 이 토러스의 면적과 부피를 계산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원을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타원을 제축에 대해서 회전시켜서 토러스를 만듭니다. 이 매개 변수 방정식을 계산하고요,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제가 이 동영상에서 설명한 이거를 어떻게 빌드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일단 오픈GL을 빌드할 수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동영상을 잘 따라오시면요, 우리는 결국 이러한 문제를 시뮬레이션 할 것입니다. 여기 106 그린 티어렘 이 폴더 속에 보면 행잉 체인 이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PDF가 있습니다. 이 PDF는 Oscillations of Hanging Chain 그래갖고 제가 작년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2023년 6월 30일 날 제가 작성했다고 되어 있고요. 목차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한 번만 풀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군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봤었는데요, 이거를 작년에 제가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거를 풀 때 체인, 진동 문제, 식 세우기부터 시작해서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만듭니다.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 보면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내고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풉니다. 여기는 편미분 진동 방정식이 나오고요, 이 편미분 진동 방정식을 풀면 이런 해가 나옵니다. 이 해에다가 베셀 함수를 적용해서 이런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이런 솔루션을 찾아내면 이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를 읽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를 통해서 이런 방정식을 만들면, 이런 솔루션식을 만들면 나중에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보여도요, 제가 여기서 설명했듯이 한 번만 풀어보면 됩니다. 한 번만 풀어보면 웬만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엉뚱한 대로 빠졌는데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왔고요, 일단 412페이지를 엽니다. 파포스스 티어렘 포 볼륨즈, 이 식 확실히 외우셔야 하고요, 아래에서 파포스스 티어렘 포 서피스 에리어즈, 이 식도 확실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이 식을 사용해 볼 겁니다. 다시 410페이지에서 example 4를 풉니다. 이 파일에서 컨트롤 엔터 하고요, 이거는 토마스스 캘큘러스 13판이고요 페이지 410입니다. void solve example 4 int main,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 이 그림을 보면 반지름 A가 있습니다. 이 반지름 A를 오토 A는 1.0, 그러니까 단위원입니다. 이 문제에서 constant density 델타가 나왔는데요, 오토 density
아크는 이 그림에서 이 반원의 밀도입니다. 이 density 아크를 편의상 2.0으로 놓겠습니다. 이 값은 아무렇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a와 a 사이에 이 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밀도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오토, density, horizontal 이렇게 하고 일단은 00으로 시작한다. 요 원형 와이어의 밀도는 2.0이고요. -a와 a 사이의 밀도는 일단 시작은 0으로 시작합니다. 오토 서클을 만드는데요. 요 반원을 나타내기 위한 서클입니다. 이거는 BCTR 3D 벡터로 들어가고요. 일립스를 쓰겠습니다. 이 원을 일립스로 나타내는 이유는 타원에 익숙해져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radius A, radius B가 나왔는데 장반축과 단반축이 같으면 이거는 원입니다. 이 원에서 -a에서 a까지 이 직선을 나타내는데요. 오토 호리즌은 BCTR 3D 라인 이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 함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a 0.0 플러스 a 0.0 이렇게 해서 이 반원을 나타내는 벡터를 만들었고요. -a에서 a까지 수평 직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이 서클에서 두 개의 점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서클은 원을 나타내는데요. 각도가 0일 때 a점이 나오고 파일 때 -a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a 값을 뽑아내려면 파이 값을 제공해야 하고요. 이 a점을 뽑아내려면 0.0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클에다가 파이를 제공하면 이 점이 나오고요. 서클에다가 0을 넣으면 이 점이 나옵니다. 일단 이게 빌드가 되는지 먼저 테스트 해봅니다.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사용해도 되고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사용해도 됩니다. cd 106 green theorem nvcc std c++20 파일 이름이 torus.cpp고요. n.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n 일단 빌드가 되었고요. 이 서클과 이 호리존틀은 이 경계선 테두리를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이 문제에서 일단 질량을 계산합니다. 오토 매스는 -a에서 a까지 호리즈 라인 인티그럴 하는데요. density 호리즈 곱하기 1.0 이 1.0은 지금은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0.0이 이 시작점을 나타내고요. 1.0이 이 끝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a에서 a까지 밀도를 곱했기 때문에 계산을 했고요. 더하기 이번에는 이 서클을 이용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서클 이렇게 하고요. 역시 라인 인티그럴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a에서 이 원을 따라 -a까지 적분을 하는데요. 밀도가 density 아크이고 a 값에서 이 서클의 각도는 0.0이고요. -a에서 파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게 질량이 됩니다. 지금 현재 horizontal density는 이 값은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요 아래에다 붙여놓고 이번에는 Y축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Y축에 대한 모멘트는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되기 때문에 0입니다. 0인데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라인 인티그럴에다가 x를 곱해줍니다. x를 곱해줬고요. 왜 x를 곱해줘야 하냐 그러면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질점이 여기 있을 때 y축까지의 거리는 x좌표입니다. 그래서 x를 곱해준 거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x축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합니다.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질점이 여기에 있을 때 x축까지의 거리는 높이 y가 됩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한 1차 모멘트는 y를 곱해줘야 합니다. 여기도 y를 곱해줘야 하고요. 아직 x와 y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 x, y는 OP알파 2차원으로 이렇게 정의해주면 이 x, y는 이 그림에서 한 질점이 여기에 있을 때 각각 y축까지의 거리, x축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오토 CM은 BC, TR, 3D 이거를 어레이로 나타내도 되고요. 벡터로 계산해도 됩니다. MY에다가 질량을 나누고요. MX에다가 질량을 나눕니다. 이 책에서 정답을 보면 8분의 2 곱하기 A입니다. 그래서 오토 앤서는 BCTR 3D 0.0 2 나누기 5 곱하기 A입니다. CD, Cout, CM, Numerical 이 CM은 우리가 계산한 값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Algebraic Answer 이거는 책에 나온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합니다. CLS N 해보면 책에 나온 정답은 0, 0.63662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가 계산한 값은 마이너스 0.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점 0.6, 0.63622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13승이기 때문에 10의 13째짜리까지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adjust zero라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숫자가 매우 작을 때 0으로 조절해 준다는 뜻입니다. CLS N 해보면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것과 책에 나온 정답이 일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밀도를 바꿔 봅니다. 이 density horizontal에서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질량이 없을 경우를 계산한 거고요. 이제는 질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량이 있을 때는요, 책의 정답과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CLS N 해보면 이제 수평으로 이제 이 그림에서 수평으로 질량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example 4는 이 곡선이 원이기 때문에 풀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곡선이 타원이라면 이런 문제 손으로 못 풉니다. 적분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 B 이렇게 하고요. 이게 타원이 되면 이거 손으로 못 풉니다. 일단 이 밀도를 원래대로 보관하고요. 이렇게 해서 값이 책의 정답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CLS
n 해보면 책의 정답과 일치하고요. 이 b를 예를 들어서 2로 바꾸면 이번에는 이게 타원이 됩니다. 타원에서 a가 이 a가 되고요. 이 b는 이 a가 b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밀도도 있습니다. 이 수평선의 밀도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요. 이 y의 밀도와 이 수평선의 밀도가 다릅니다. 이럴 때도 당근 계산할 수 있습니다. CLS N 해보면 정답이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책의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의 정답과 다르고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푼 이 값이 정답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와이어에 대해서 문제를 푼 거고요.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example 7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면에 대한 질량 중심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거는 412페이지, 427페이지 example 7입니다. void solve example 7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끝에 붙여 놓고요. 여기에서 이론을 조금 설명드립니다. xy 평면상에서 라인 인티그럴을 사용하는데요. x dy는 이 x dy를 여기다 붙여 놓고요. d를 떼면 xy는 정방향이고 정방향은 플러스입니다. 제가 요거를 콜론으로 나타내겠습니다. xy 평면상에서 이번에는 p적분 함수가 y이고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요. 이거를 괄호 속에 넣고요. 콤마하고 x를 떼면 yx는 역방향이고 마이너스입니다. 정방향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요. yx 역방향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이게 면적이 됩니다. 이번에는 yz 평면에서요. 다시 선적분을 가져오고 y dz를 하면요. 이거는 y dz를 복사해서 콤마 넣고 z를 떼면 이거는 정방향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z이 y자리에 들어가고 y가 z자리에 들어가면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요. d를 떼면 zy는 역방향이고 역방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면적이 됩니다. 이번에는 zx 플레인에서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 오고 z이 p적분 함수이고 dx에 대해서 적분하면 zdx를 괄호 소로 가져오고 zx가 되고요. zx는 정방향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p적분 함수가 x이고 z에 대해서 적분하면 여기에서 d를 빼면 xz은 역방향입니다. 역방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면적이고요. 이게 면적인데 역방향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합니다. 역방향 앞에는 모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합니다. 이것도 면적이고 이것도 면적이기 때문에 두 배의 면적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2배의 면적은 이것과 이거를 더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2배의 면적은 이것과 이거를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뒤에 오는 라인 인티그럴 기호는 제외시켜도 됩니다. 같은 곡선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동일한 곡선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뒤에 오는 라인 인티그럴 기호를 떼도 됩니다. 여기서도 뗐고요. 이 식에서 2분의 1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2분의 1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2가 빠지고, 여기에서도 2가 빠지고,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한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여기다 넣고요. F를 YZ 평면상에 놓을 때 이렇게 되고요. F를 ZX 평면상에 놓을 때 이렇게 되면요.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2분의 1은 앞에 가고요. 인티그럴 dy dx 더하기 dx dy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식은 2분의 1 라인 인티그럴 k 크로스 f 다트 dr이 됩니다. 그래서 xy 평면일 경우에는 이 벡터 f xi, yi에다가 k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면 되고요. 만약에 yz 평면일 경우에는 이 식은 k 대신에 i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면 됩니다. zx 평면에서는 당근 벡터 j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 하나만 외우면 모든 식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식에서 m, y는요, 이 그림에서 보면 질점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y축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y축까지의 거리는 x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x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3이 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그림에서 질점이 여기 있다면 x축까지의 거리는 y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를 곱해주면 이거는 x축에 대한 1차 모멘트입니다. 여기서 복사해 넣고요. 이번에는 i, y, x에다가 한 번 더 곱해주면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이고요. 이때 4로 바꿔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ix는 4로 나눠줘야 하고요. 이게 y축에 대한 제곱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벡터이고요. 벡터의 각 성분에다가 x를 곱하는 식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면적 공식 하나를 외워서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모두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식이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외우고 말고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반지름이 a인 원입니다. 오토 a는 그냥 편의상 1.0으로 놓겠습니다. 오토 density도 1.0으로 놓겠습니다. 이 원을 기술하는데요. 오토 서클 BCTR 3D 일립스를 사용하고요. A
이렇게 하면 어쨌든 원은 타원의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토 F는 BCTR 3D 벡터이고요. 서클에서 마이너스 A는 이 원의 파이 값입니다. 이게 파이가 되어야 하고요. 제가 뭘 잘못 눌러서 화면이 이동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0.0을 넣으면 이 값이 플러스 A 이 점입니다. 제가 멍청하게 했습니다. 이 F가 아니고 호리즈로 나타내고요. 이게 BCTR 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클 호리즈는 곡선을 나타낸다. 오토 F는요 BCTR 3D 벡터인데 마이너스 1 곱하기 Y X 이렇게 나타내면요 이 F는 K 크로스 XI 더하기 YJ를 나타냅니다. 이거를 제가 편의상 바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거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Y I 플러스 X J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제가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 면의 질량을 계산합니다. 오토 M은 괄호를 엽니다. 전체 괄호를 열었고요. 이 괄호 속에서 호리즈 라인 인티그럴 열고요. 더하기 서클 라인 인티그럴 합니다. P적분 함수가 density에다가 F를 곱해주고요. 이 선적분 같은 경우 0.0을 넣으면 시작점, 요게 시작점입니다. 요 시작점이 요 점이 되고요. 1.0을 넣으면 끝점 A가 됩니다. 요게 끝점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여기에 P적분 함수로 넣고요. 원 같은 경우에 요 A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합니다. 요 점의 각도가 0.0이고요. 요 점의 각도가 파이입니다. 여기에다가 2분의 1로 나눠줘야 합니다. 위에서 질량 공식을 설명할 때 2분의 1로 나눠준 겁니다. 이 2분의 1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식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K 크로스 F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벡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미리 곱한 게 이 식입니다. 그리고 가로, 직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하고요. 이 서클도 A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질량을 계산했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M, Y는 위에서 제가 이 식을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하고요. 3분의 1로 나눠줘야 하고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X를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X를 각각 곱해주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X축에 대한 1차 모멘트입니다. 이게 관성 모멘트가 아니고 1차 모멘트입니다. 위에서 이 식입니다. 이 식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X자리에다가 Y를 곱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토 CM은 BCTR 3D M Y에다가 매스 질량 M으로 나눠주고요. MX에다가 질량 M으로 나눠주면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푼 정답이고요.
책에 나온 정답은 3파이분의 4 곱하기 a입니다. 그래서 오토 answer는 4 나누기 3 곱하기 5 곱하기 a가 책에 나온 정답입니다. 이 값은 여기에서 왔습니다. 여기도 BC, TR, 3D, 0.0 이렇게 하면 이게 책에 나온 정답이고요. SED, Cout, CM, Numerical, CM, CPG, 엔델 복사해서 붙여놓고 LG, Break, Answer 이렇게 하고 Adjust, Zero를 바로 넣겠습니다.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뭔가 잘못했나 봅니다. 155번 우리가 앞에서 XY를 선언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오토 XY는 OPR 바 2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155번 우리가 XY를 잘못 넣었습니다. 이거를 잘라내고요.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여기다 선언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제가 여기에 타이프를 쳤네요. 208 수정했고요.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CLS N 해보면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것과 책의 정답이 일치합니다. 지금 푼 예제는요. 면에 대한 질량 중심입니다. example 7은 면에 대한 질량 중심이고요. 이 풀이 방법과 위에서 example 4에서 와이어에 대한 질량 중심 이 두 예제를 확실하게 비교해 보세요.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002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엔터를 누르고요. 여기에 보면 원을 Z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을 때 토러스를 만들었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타원을 Z축에 대해서 회전시킵니다. 이거를 좁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여기다 붙여놓고 서큘러 토러스를 매개 변수화하는 방법은 이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현재 동영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void, solve, elliptic, torus,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문제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끝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림 파일을 넣어놨는데요. 이 이미지 서폴더 속에 보면 토러스 png가 있습니다. 컨트롤 B 하고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겠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그림을 조금 변형을 했는데요.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입니다. Z축을 기준으로 A, B 이 타원을 회전시키는데요. 회전시키면 단면이 타원인 토러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단면이 타원인 토러스를 매개 변수로 기술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원통 좌표계와 구좌표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좌표계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타원을 기술하기 위해서 A와 B 두 개의 축을 지정합니다. O로 A는 2.0, O로 B는 3.0. 이거는 세미 마이너, 이거는 세미 메이저입니다. 그 다음에 Z축에서 이 타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R인데요. 오토 R은 아무 값을 넣습니다.
5.0으로 넣었고요. 이 토러스의 표면을 기술하려면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서피스를 매개 변수할 때는 항상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Z축을 중심으로 X, Y 평면으로 벌어진 각을 P라고 놓고요. XY 평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진 각도를 세타로 놓습니다. 그래서 P와 세타를 정의합니다. ENUM 언더스코어 phi 언더스코어 세타 이렇게 해서 P와 세타를 각각 선언했습니다. 오토 phi 세타는 OPR 바 이렇게 해서 각도 P와 세타를 정의했고요. 이 phi는 Z축에서 XY 평면으로 벌어진 각도가 P입니다. 이거는 구좌표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세타는 X축을 기준으로 XY 평면에서 Y축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진 각도입니다. 요게 세타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거를 붙여놓고요. Angle phi opens up from z-axis toward xy plane. 이거는 구좌표계의 컨벤션에 따라 제가 각도를 정한 겁니다. 이렇게 정해주면 이 토러스에서 바깥쪽 방면으로 만들어지는 법선 벡터, 노멀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토 일립스 T는 BCTR 3D A 곱하기 CNM 코사인 B 곱하기 CNM 사인 이렇게 해주면 이 일립스 T는 요 타원을 나타낸다. 이때 코사인, 사인은 하나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지금 이 타원을 선으로 표현한 거고요. 오토 L은 이 일립스를 선적분합니다. 라인 인티그럴 이렇게 하고요. P적분 함수는 1.0입니다. 이거는 P적분 함수이고요. 타원의 둘레 길이를 계산합니다. 0.0에서 2 파이까지 이 타원의 둘레를 계산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붙여 넣는데요. 토마스 캘큘러스 13th 에디션 412페이지에서 413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보면 파푸스스 티오렘 포 볼륨과 서피스 에리어 공식이 나온다. 이 공식에서 회전체의 볼륨은 서컴퍼런스 곱하기 에어리어가 되고요. 이거는 볼륨이고 서피스 에어리어는 서컴퍼런스에다가 곱하기 랭스입니다. 여기서 서컴퍼런스는 면적의 중심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회전축 중심 Z에서 요 타원이 만드는 중심까지의 거리가 요 서컴퍼런스에 해당하고요. 요 점이 Z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할 때 요 파란색 선의 길이가 2 파이 R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타원의 면적은 파이 A B입니다. 요게 타원의 면적에 해당하고요. 요게 서컴퍼런스에 해당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표면적일 때는요. 요게 길이가 됩니다. 요 타원의 길이가 되고요. 타원의 길이는 쉽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충 근사값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장축과 단축을 평균하면 이거는 평균 반지름이 되고 2 파이 r 하면 이게 둘레 길이가 됩니다. 이거는 근사값입니다. 타원일 경우에는. 이런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요. 여기서 오토 서피스 에어리어를 계산해 보면요. 2 파이 r이니까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되고요. 이거는 둘레 서컴퍼런스입니다. 이 값은 서컴퍼런스 이 값이고요. 곱하기 랭스 이 타원의 둘레 길이는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근사식입니다. 이거는 근사식이고 이거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값입니다. 세미콜론하고 SED, Cout, Surface Area of Elliptic Torus 여기다 줄바꿈 하나 하고요. with 파푸스's theorem 이렇게 해서 파푸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타원을 재축이 돼서 회전시킬 때 생성되는 토러스의 건널비를 파푸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파푸스 정리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CLS-N 해보면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토러스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토러스의 부피는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토러스를 매개 변수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핵융합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러스를 올바르게 기술할 수 있으면요. 유튜브에서 K-STAR를 검색해보면 여기에 뭔가 보이지 않나요? 이거 토러스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거 토러스 맞습니다.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싶으면 이 정도의 토러스 정도는 매개 변수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요. 회전축 Z에서 타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r이고 이 그림에서요.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요게 질점이고 요게 질점이고 요게 질점입니다. 이 질점을 XY 평면에 프로젝션 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구좌표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토 로는요. 이 R에다가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요 길이를 더해줘야 돼요. 요 길이는 Y축이 B이기 때문에 B sin P가 되어야 합니다. 요 길이가 되고요. 요 전체 길이가 XY 평면에 프로젝션 시킨 길이입니다. 그래서 B 곱하기 CNM sin P가 되어야 하고요. 이거는 projection onto XY plane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원통 좌표계와 구좌표계를 확실히 이해하면 모든 좌표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토 토러스는 BCTR 3D 벡터로 들어가고요. 인덴트 좀 하고 이제 XY 평면에서 프로젝션 시킨 로우가 있습니다. X축을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진 각도가 세타입니다. 그래서 로 곱하기 CNM 코사인 세타 복세서 붙여놓고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Y 성분이고요. Z 성분은 이 토러스의 Z 성분은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대문자 R과는 무관하고요. A 코사인 P입니다. 그래서 A CNM 코사인 P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타원형 토러스를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유도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대딱에 쉽습니다. 오토 에어리어, 이 단면이 타원인 토러스의 표면적을 계산해서 여기서 계산한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토러스에다가 서피스 인티그럴 합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안으로 인덴트 좀 하고 피적분 함수가 1.0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B가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Z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야 이 토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0.0에서 2 곱하기 파이 하면 이거는 phi 리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토러스가 되려면 세타가 x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0.0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이거는 세타 리미트입니다. 그리고 적분 순서를 지정해 줘야 하는데요. p가 먼저 오고 세타가 오면, p가 먼저 오고 세타가 오면 적분 순서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SED, Cout, Surface Area with Parameterization, 이렇게 해서 에어리어를 출력해 봅니다. CPG, Enter, 빈 공백은 지웁니다. 이거를 다시 빌드 하고요. 제가 여기에 오타를 쳤습니다. 인티그럴, 오타를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해보면 파푸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한 표면적과 우리가 매개 변수바로 계산한 표면적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면이 타원인 토러스를 정확하게 기술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식은 파푸스스 Theorem for Surface Area이고요. 볼륨을 계산하고 싶다면 토러스 볼륨 이렇게 하고, 이 L이 아니라 토러스의 면적을 줘야 합니다. 토러스의 면적은 파이 곱하기 장축 곱하기 단축, 이렇게 하면 토러스의 볼륨이 나옵니다. 이거를 붙여놓고요. 볼륨 오브 일립틱 토러스 with 파푸스 시오렘 하고, 이 볼륨을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거를 and L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CLS N, 토러스의 부피는 이렇게 되고요. 면적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토러스를 매개 변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러스는요, 핵융합 발전에 사용하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이런 핵융합에 사용하는 핵융합 장치를 토카막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기서 검색해 봤는데요. 핵융합 장치는 도넛 형태의 자기장 가동 방식을 이용하는 토카막 장치다. 도넛 형태가 바로 이 토러스입니다. 이런 토러스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워서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에서 핵융합 장치 토카막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해 보세요. 압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핵융합 기술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그림은 모두 닫고요. 여기에서 134 Advanced Transform Feedback Windows.txt 이 파일을 열어봅니다. 이 파일에 보면 이런 커맨드 스트링이 있는데요. 이거 사용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번에는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사용합니다. OneAPI, OGPG9 이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이 폴더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 폴더 주소를 복사해서 cd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좀 늘려 보겠습니다. icx cl draw.cpp add 하고 windows.txt 엔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빌드가 될지도 모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실행 파일이 r.ex입니다. 이거를 실행시켜 봤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봤더니 debug txt가 있고요. 그래서 debug txt를 열어봤더니 여기에 md가 들어있네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ebug txt로 빌드해 봅니다. D 이렇게 했더니 이쁜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쉐이더 1 non ASCII 캐릭터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extern reserved wor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utter, drop, flag, drop, butter, normal, butter, shader, butter, update, butter를 다 끄잡아내고 여기 오류 메시지를 보면 non ASCII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모두 ASCII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요. Save with에서 Western Windows 1252 Windows 1252 이렇게 선택해서 인코딩을 윈도우 1252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쉐이더에서도 Select Encoding을 누르고 Save Encoding Western Windows 이렇게 누르고요. Normal에서도 이거를 누르고 Save Encoding 이렇게 누르고 Draw에서도 이거를 누르고 Save Encoding 이렇게 수정하고요. Draw Flag에서도 이거를 모두 Western Windows로 바꿉니다. 제가 이거 전에 라이브러리 만들 때 유니코드를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인텔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하면서 이게 빌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수정했고요. CLS하고 다시 디버그 빌드로 빌드해 봅니다. 일단 빌드가 되었고요. D를 실행해 봤더니 쉐이더 버트에서 엑스터널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쉐이더 버트에서 엑스터널 찾아서 다 제거하겠습니다. 엑스터널 찾아서 모두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엑스턴이 다른데 또 들어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빌드 해보고요. CLSD 해보면 이번에는 컴퓨터 버트에서 엑스턴이 또 들어있다고 하네요. 컴퓨터 버트에서 여기에 엑스턴을 제거합니다. 한 번 더 빌드 해보고요. 사실 빌드 안 해도 돼요. D 해봤더니 이번에는 노멀 버트에서 또 엑스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노멀 버트에서 여기에 엑스턴이 들어있네요. 이게 아직 오픈GL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고 한 번 더 해보죠. 뭐 될 때까지. D 이번에는 드롭 버트에서 또 나옵니다. 하이곰에 여기서 엑스턴을 빼고요. 지겹더라도 한 번 더 실행해보면 이제 엄청 빨리 돌아가네요. 이거를 닫습니다. 그러면 draw.cpp에서 좀 천천히 돌아가게 만들려면요. 아래로 내려가서 이 코드를 조금만 수정하겠습니다. 이 디그리를 0.1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D 해보면
이렇게 멋진 그래픽이 출력됩니다. 일단 닫고요. 이번에는 이 커맨드 프롬프트입니다. nvcc 이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이걸로는 빌드가 안 돼요. 이걸로는 빌드가 안 되고요. 제가 동영상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명령을 사용해야 돼요. taurus.cpp에서 보면 이 nvcc 명령이 있어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복사가 안 됐네요. 이거를 복사하고 nvcc 컴파일러에 붙여놓고 엔터를 누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N 해보면 이제 쿠다로 빌드가 됩니다. 일단 닫고요. 이 명령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